안녕하세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근무하는 김현철 연구원입니다. 무역이라는 딱딱한 주제의 유튜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역의 최종 절차는 상품을 선적한 후에 수출 대금을 차질 없이 회수하는 것입니다.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서 어음과 선적 서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역에서 사용되는 어음을 환어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선적 서류에는 화물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역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서 수출 환어음과 선적 서류 매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어음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어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정해진 일자에 특정인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유통증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어음이 수출 업무에서 수출 대금 청구용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수출 환어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음은 일반적으로 약석 어음과 환어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일반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어음은 대부분 약석 어음입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보통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발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환어음은 그 반대여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행하는 유가증권이 되겠습니다. 환어음에 있어서는 수출자가 채권자가 되고 수입자가 채무자가 되므로 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어음은 채권자가 발행하는 증권이어서 약석 어음과는 다르게 채무자가 반드시 인수에 동의하여야 효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 일반 상거래의 약석어음이 양자 간에 유통되지만 환어음은 삼자 간에 활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에서 활용되는 수출 환어음은 최소 2개국 이상이 관여하게 되겠습니다. 물품 매매 무역에서 활용되는 수출 환어음은 단독으로 유통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선적 서류와 함께 은행에 매입 신청을 의뢰해서 수출 대금을 청구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유통됩니다. 여기서의 선적 서류는 선화증권과 같은 화물 운송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말합니다. 다음은 수출 환어음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어음에는 환어음을 발행하는 수출자, 환어음을 매입하는 매입은행, 환어음이 제시되었을 경우 대금 지급 책임을 갖는 개설은행과 최종적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해서 환어음을 인수하는 수입자가 관여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환어음이 금융상품이 되어서 어음 할인 유통시장에 참여하는 제3의 은행으로서 인수은행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출 환어음과 선적 서류 매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품을 매매하는 무역 거래에 있어서 수출 환어음은 단독으로 유통되지 않고 화물의 소유 거지를 담고 있는 선적 서류를 첨부해서 은행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유통되겠습니다. 수출 환어음은 무역 계약 시 결제 방법에서 결정됩니다. 결제 조건이 신용장 또는 추심일 경우에 환어음이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송금 방식은 환어음과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신용장 방식인 경우 신용장 상에 환어음 발행이 언급되어 있으면 반드시 환어음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용장 결제 방식이어도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수출자가 화물 선적이 완료되면 환어음과 선적서를 준비하고 매입 신청서를 작성해서 거래은행에 매입을 의뢰합니다. 수출자 거래은행은 환어음과 선적서를 심사해서 매입하고 수출 대금을 선결제하여 입금하여 줍니다. 이때 수출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와 이자를 공제하고 대금 결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수출자 거래은행은 매입한 환어음과 선적 서류를 수입자의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특성으로 송부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후에 수입국의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과 선적 서류 도착 통지를 알리고
수입 대금의 결제를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도착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환호음에 기재된 수입 대금을 지급해서 화물 소유 권리를 갖고 있는 선적 서류를 회수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수입국 신용장 개설은행은 결제받은 대금을 수출국 매입은행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입국 개설은행은 수출국으로부터 선적 서류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수출국 매입은행으로 대금 결제의 여부를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수입자는 확보한 선적 서류를 활용하여 운송회사에 제시해서 수입 화물을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추심 결제 방식에 있어서도 환호음을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심이란 수출자를 대신해서 은행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내서 전달하는 결제 방법입니다. 이때 또 수출자는 신용장과 같은 방법으로 환호음과 선적 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시해서 대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다만 추심 방식이어서 수출국 은행은 대금 회수를 의뢰받아 이들 서류를 활용해서 대금 회수를 한 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심 결제에 있어서 은행은 서류와 대금을 전달하는 심부름 역할만 할 뿐이며 신용장과 같은 보증하는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역 실무에 있어서 비록 추심 방식이어도 은행은 신용과 담보가 확실하면 대출하는 형태로 수출자에게 선결제를 하여 주게 됩니다. 물론 소정의 수수료는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수출자가 거래은행을 통해서 환호음과 선적 서류를 제시하여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실무에서는 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출 환호음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호음은 발행 금액, 지급일자, 지급인, 그리고 발행인 등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예제 환호음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환호음 발행자인 KTNet이 보험 지급인에 해당하는 미국의 시티은행에게 US 달러 48,826불 64센트 금액을 우리 은행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지급은행이 환호음을 연락한 후, 다시 말해서 제시 받은 후 90일이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KTNet은 거래은행인 우리 은행으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고, 시티은행은 같은 금액을 이글 코퍼레이션에 청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근거는 시티은행이 이글 코퍼레이션을 위해서 개설한 신용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수출 환호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추심 방식일 경우에는 수입국 은행은 결제에 대한 책임이 없어서 지급인이 은행인이 아니고 수입자가 되겠습니다. 근거번호도 신용장이 아닌 계약서 번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환호음은 발행인의 서명이 상호 송장과는 달리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호음 금액은 송장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환호음은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 방법과 같은 것을 두어서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통상 환호음은 분실의 위험 때문에 2통을 준비해서 은행에 제출하게 됩니다. 약속 어음과 마찬가지로 환호음도 뒷면의 배설을 통해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는 매입 신청서 기재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입 신청서는 은행 양식으로서 수출자가 수출 대금 회수를 위해 수출 환호음과 선적서를 매입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수출자 관점에서는 선적서로 매도이고 은행 관점에서는 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 신청서 헤드에는 통상 매입 또는 추심 인지를 우선 구분하여 주고 신청인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매입 신청서 본문에는 선적서류 정보와 그와 관련되는 은행 정보를 구분해서 기재하게 됩니다. 먼저 선적서류 정보에는 매입의 근거가 되는 신용장 또는 계약서 번호를 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결제 금액, 결제 조건, 인도 조건, 선적기일, 유효기일, 선적지, 도착지를 추가적으로 국이 기재하여 줍니다.
관계은행 정보에는 매입은행, 개설은행, 출신은행을 기재합니다. 수출 신고 필증 번호와 어음 금액을 함께 기재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수출 신고 필증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 신청하는 시점은 수출 통관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에 매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출 하나원과 매입 신청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수출 환원과 선적 서류 매입 방식 이외에도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수출 대금 결제 서비스를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 신용과 담보가 확실하면 결제 방법에 상관없이 수출 대금을 선 지급하여 줍니다. 외상으로 사후에 회수하는 송금 방식에도 선적 서류 사본으로 은행을 통해서 선결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은행에서는 OA 서비스라고 합니다. 수출 대금 회수가 모두 마치게 되면은 수출 실무 담당자는 수출 실적 집계를 합니다. 이때 수출자가 집계하는 수출 대금과 세관, 국세청, 산업부 등 무역 유관 기관이 집계하는 수출 금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행정관리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계약부터 선적, 수출 대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총 10개의 과정을 통해서 10분 안팎의 짧은 시간으로 수출 실무를 압축해서 배워왔습니다. 수출의 전체적인 흐름과 키워드는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역이라는 딱딱한 주제의 유튜브를 방문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